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중복일 때 급여별로 보상받나요? 예를 들어 산재 총액이 자동차 보험 총액이 산재 총액이 자동차 보험 총액보다 작을 때 장해급여는 산재에서 100만 원이고 자동차 보험에서 200만 원일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산재랑 자동차 보험이 중복일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먼저 아예 처음부터 산재를 신청 안 하시고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하셔도 되고, 산재도 신청하시고 자동차 보험도 신청하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일단 산재 처리하시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에서 받으실 때 산재에서 받으신 것을 공제를 하고 이제 받으시면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산재를 신청하시면은 요양급여라는 게 있어요. 요양급여. 그 다음에 휴업급여, 장해급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을 하게 되면은 산재 신청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요.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이 손해배상을 하면서 이제 요양급여 공제하고 휴업급여 공제하고 장해급여 공제하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 손해로서의 이제 비급여 병원비,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시 손해,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로서의 위자료, 이렇게 산정을 하고, 요 일실손해액 산정할 때는 이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거를 이제 액수를 봤더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런데 손해배상을 이렇게 쫙 산정해 봤더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예, 그러면은 총 200만 원에서 이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받은 거를 100만 원을 뺀 거를 이제 총 손해액이 해야죠. 그럼 요 100만 원. 예. 그러면은 요 100만 원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고가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누구한테?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보험에는 요걸 공제하고, 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받은 100만 원을 공제하고, 요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을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총 2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자동차 보험은 이득 아니에요? 만약에 산재를 신청 안 했으면은 원래 손해배상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죠?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산재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100만 원을 공제하고 100만 원만 줬잖아요. 100만 원만.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이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산재를 승인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어디서 줬어요?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줬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예. 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낸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거하고 이제 요양급여 이런 거 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다가 요 10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산재 사고가 아니라면은 피해자한테 200만 원은 곧바로 줬겠지만은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산재급여 공제한 100만 원만 주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해서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재해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으면 200만 원을 받을 것을 미리 자동차 보험을 하면은 그냥 처리했으면 200만 원을 받을 것을 산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1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 원만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받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200만 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굳이 출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해갖고 산재도 되고 자동차 보험도 되고 했을 때 굳이 산재 신청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해갖고 다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가벼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산재 청구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해서 처리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7급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산재를 신청했는데 장애 등급이 7급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자동차 장애급여의 경우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나오니까 그 공제 자체는 일시금 환상 금액이 되지만은 연금으로 나오니까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서 총 해서 얼마를 받는 것보다 일단 산재 신청을 해서 연금으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제는 또 일시불 만큼만 공제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7급 이상의 장애 등급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산재로도 하고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다 그러면은 굳이 가벼운 사고다 그러면 굳이 산재로 하실 필요 없이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하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연세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니면 65세, 최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동차 보험에 요양 치료 받으시는 동안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이제 일시 손해액 100%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통원 치료하는 경우 동안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노동능력 상실률만큼만 그 손해액을 한정을 해줘요. 그런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그 휴업 기간 동안을 70%의 휴업급여를 줘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 신청해서 그 기간 동안에 통원 기간 동안에 한 석 달, 넉 달 그래서 통원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 통원 기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자동차 보험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하고 자동차 보험 처리하고 자동차 보험하는 게 유리하고. 근데 그런 경우, 그래서 7급 이상의 이제 장애 등급이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은 연세가 뭐 65세 이상으로 좀 연세가 많으신 분 아닌 다음에는 가벼운 이제 교통사고의 경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산재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